안녕하세요. 차트 박입니다. 어제 캔들에 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그 캔들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시가보다 종가가 이렇게 끝난 캔들은 이렇게 빨간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아침 시가가 여기서 시작해서 끝난 가격이 밑에서 끝난 경우는 이런 파란 봉으로 그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최고 높은 가격을 고가, 장중 최저 가격을 저가라고 한다고 그랬죠. 물론 음봉도 똑같습니다. 하루 중 최고 높은 가격은 고가, 하루 중 최고 낮은 가격은 저가라고 배웠습니다. 그 캔들의 구성은 시가, 종가, 고가, 저가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가는 아침 처음 시작하는 가격, 고가는 하루 중 제일 높은 가격, 저가는 하루 중 제일 낮은 가격, 종가는 끝난 가격을 말합니다. 두 번째, 캔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면 빨간 봉은 양봉이라고 하고요. 파란 봉은 음봉이라고 하는데 빨간 봉은 빨간 양봉은 시가가 여기서 시작해서 종가가 위에서 끝난 경우, 그리고 시가와 종가는 이렇게 몸통으로 그려줍니다. 반대로 음봉은 아침 시가가 여기서 출발을 했고 끝난 가격이 밑에서 끝났을 경우에 이것을 시가와 종가만 이렇게 몸통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장중의 움직임은 이런 꼬리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움직임을 보면 여기서 시작을 했죠. 여기서 시가가 여기서 출발을 했고 밑으로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위에서 다시 내려왔다가 이 가격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종가, 시가 이렇게 시가와 종가는 이렇게 몸통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고가와 저가는 이렇게 꼬리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반대로 음봉은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종가가 밑에서 끝났죠. 그리고 시가와 종가만 몸통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아침에 여기서 출발을 해서 위로 잠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종가가 여기서 끝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가와 종가는 이렇게 몸통으로 그려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 시가보다 종가가 밑에니까 음봉으로 그려주는 거죠. 음봉, 파란봉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장중에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고가와 저가는 이렇게 꼬리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좀 더 가격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침에 12,000원으로 시작을 해서 13,000원으로 종가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시가와 종가만 이렇게 몸통으로 그려줍니다. 시가보다 종가가 올랐으니까 빨간 봉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장중에 오른 가격, 장중 고가는 이렇게 꼬리로 표시를 해줍니다. 장중 저가는 이렇게 또 꼬리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음봉은 시가가 13,000원에 시작을 했는데 1,000원 정도 빠져가지고 12,000원에 끝났습니다.
13,000원에 시작을 했는데 12,000원에 끝났으니까 시가보다 낮은 가격은 이렇게 파란봉으로 그려주고요. 시가하고 종가만 이렇게 몸통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장중에 오른 가격은 이렇게 꼬리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13,500원까지 올랐고요. 장중에 11,500원까지 내려갔죠. 내려간 것은 저가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시가와 종가는 이렇게 몸통으로 그려주고요. 그리고 장중에 고가와 저가는 이렇게 꼬리로 표시를 해줍니다. 다음은 대양봉과 대음봉에 관한 설명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양봉, 주가가 시가보다 종가가 높을 때 나오는 양봉의 모습입니다. 주식 투자자라면 빨간색을 강한 양봉의 모습을 좋아하게 되는데, 특히나 장대 양봉은 아침 시가부터 종가 때까지 강한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와 주가가 상승으로 끝이 났다는 뜻이며, 바닥권에서 출현할 경우 주가가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거나 추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봉에 대한 설명은 종가가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 나오는 음봉의 모습입니다. 양봉과는 반대로 주식 투자자라면 파란색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시가에 매수를 했다면 당일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발생하게 되고, 주가 상승 후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출현한다면 다음날 갭 하락과 동시에 하락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양봉은 이런 대양봉은 시가와 저가가 같고요. 종가와 고가가 같습니다. 고가, 장중 고가가 없죠. 장중 저가도 없고요. 아침에 여기서 출발을 해서 계속 이렇게 올라간 경우, 그리고 끝난 가격도 제일 높은 가격에 이렇게 끝난 경우 대양봉이라고 합니다. 양봉은 시가가 아래쪽이다. 아침부터 계속 올라서 끝났다. 그리고 대음봉은 시가와 고가가 같고 종가와 저가가 같은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시가가 최고가가 되는 거죠. 시가부터 더 오른 가격도 없고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계속 하락해서 가격 최저가에 종가가 마무리가 된 경우입니다. 음봉은 시가가 위쪽이다. 아침부터 계속 빠지면서 끝났다. 네, 아침부터 여기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 빠져서 제일 저가의 종가가 형성된 경우입니다. 이런 봉을 대음봉이라고 합니다. 시가와 종가가 같은 도지형 캔들. 예, 아침 시가와 종가가 같고요. 그리고 장중 고가가 있고 장중 저가가 있는 경우 이런 모습의 캔들 모형이 나옵니다. 아침에 여기서 시작을 했고
종가도 여기서 끝난 경우입니다. 그리고 장중에 올라갔고 장중에 내려간 가격을 이렇게 표시를 해준 경우죠. 그리고 아침 시가가 여기서 시작했고 또 아침 종가가 여기서 끝났는데 저가는 없고 아침에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끝난 경우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런 십자 모양은 도지형 캔들이라고 합니다. 도지형 캔들이라고 하고요. 이게 기본형이고 이렇게 저가는 없고 위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비석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비석형 캔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도 시가가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계속 내려가다가 다시 이렇게 주가가 다시 올라와서 아침에 시작한 가격에서 종가가 끝난 경우 이런 모습의 캔들이 나옵니다. 잠자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잠자리형 캔들이라고 합니다. 도지형 캔들은 십자가 모양이라고도 하며 시초가와 종가가 일치할 때 발생하는 캔들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도지형 캔들은 추세 전환의 신호로 판단되어 다음날 나타나는 봉을 확인하여 바닥권이라면 상승 추세로, 상승권에서는 하락 추세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도지형 캔들이 나왔는데 바닥권에서 이렇게 나온 경우에는 다음날 이런 캔들이 나오면은 이 도지형 캔들은 하락했을 때 어떤 전환의 뜻을 나타내 준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승을 하다가 이런 도지형 캔들이 나왔어요. 도지형 캔들이 나왔는데 도지형 캔들이 나온 이후에 이렇게 큰 음봉이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이 도지형 캔들을 전환을 뜻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바닥권에서는 상승 추세로, 상승권에서는 하락 추세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락 중에 도지형 캔들이 나오고 다음날 상승하는 캔들이 나온다면 이 캔들은 상승으로 전환을 하는 전환형 캔들이라는 것이죠. 상승하다가 이런 캔들이 나오고 다음날 음봉 캔들이 나오면 이건 하락 전환을 뜻하는 모양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 시가와 종가가 이렇게 같고요. 그리고 고가가 있고 저가가 있는 경우죠. 도지형 캔들은 위에서는 팔겠다 그렇게 해서 떨어졌고요. 밑에서는 사겠다 해서 올라간 형태의 캔들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판 사람은 아직 올라갈 때가 아니다 하고 팔았겠죠. 여기에서 산 사람들은 이제 바닥이니까 싸니까 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여기서 출발을 했다가 내려간 사람들은 바닥이니까 샀을 것이고 올라간 사람은 아직 바닥이 아니다 해서 팔았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바닥이다, 아니다, 바닥이다, 아니다. 이렇게 계속 공방전을 펼치다가 결국은 아침에 끝난 아침에 끝난 가격으로 종가도 끝났습니다.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떤 공방전이 펼쳐졌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서는 팔겠다는 압력이 강하고 아래에서는 바닥이니까 위로 끌어올리려는 어떤 압력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차트를 통해서 그런 경우의 예제를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형 캔들이 나오고 이런 음봉이 나오면은 하락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지형 캔들은 바닥에서 출현하느냐 위쪽에서 출현하느냐 그것을 보고 하락 전환하는 것인지 상승 전환하는 것인지 미리 유추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도지형 캔들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도지형 캔들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날 이렇게 갭 하락하면서 이런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도지형 캔들은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한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지형 캔들이 바닥에서 이렇게 출현을 했죠. 바닥에서 출현을 하고 그 다음날 이런 양봉이 출현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락을 하다가 도지형 캔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긴 양봉이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상승으로 전환한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도 도지형 캔들이 나오고 그 다음날 이렇게 양봉이 두 개나 출현을 했죠.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한다. 전환의 의미를 가진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석형 도지는 매수 세력을 매도 세력이 강하게 압도해버린 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며 잠자리형과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비석형, 피레침형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캔들은 강력한 매도 신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상승권에서는 매도, 바닥권에서는 거래량에 따라서 매수로도 해석될 수 있으나 일단 시초가와 종가가 최저가라는 것은 굳이 매수로 접근할 이유가 없는 캔들이니 매매 시 유의하기 바랍니다. 이 캔들의 움직임을 그려보면 아침 시가가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쭉 올랐어요. 쭉 오르다가 갑자기 이렇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빠지기 시작하더니 계속 빠져서 마지막에 아침에 시작한 가격에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침 시작가가 여기고 끝난 가격도 여기고 하루 중에 최고 고점은 여기죠. 그래서 이것을 캔들로 그리면 시가와 종가는 같고 장중에 큰 상승을 하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시가와 종가가 같을 경우에는 이렇게 선 하나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고가가 있으면 이렇게 선을 꼬리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거보다 뭐 빠진 경우가 없으니까 저가는 없는 거죠. 저가는 없죠. 저가는 없고 시가와 종가가
같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럼 이런 비석형 도지는 좋은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윗꼬리가 길다는 뜻은 누군가가 팔고 빠져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석형 도지 캔들이 나오면 누군가 팔고 나갔구나. 팔고 나갔구나. 요 고점에서 누군가 팔고 빠져나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캔들입니다. 그래서 매도 압력이 굉장히 강했다고 볼 수 있는 캔들이기 때문에 이런 캔들은 좋은 캔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잠자리형 캔들은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누군가가 사서 다시 올라가서 아침 시작한 가격하고 끝난 가격이 같이 끝났잖아요. 이거는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쭉 빠졌다가 누군가가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캔들이니까. 아침 시작을 여기서 했고요.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끝난 경우죠. 그래서 잠자리형 캔들은 누군가가 여기서 샀다, 매수를 했다. 뭐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이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를 터치하고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잠자리형 캔들은 좋은 캔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잠자리형 도지는 시초가와 종가가 당일 고가와 일치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바닥권에서 출현한다면 상승 전환의 신호로 판단할 수 있으며, 상승권에서 출현하더라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캔들의 유형입니다. 증시 속설 중에 잠자리형 도지는 무조건 매수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캔들이 나오는 경우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비석형 도지와 잠자리형 도지의 캔들을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잠자리형 캔들이 있네요. 잠자리형 캔들 쭉 내려갔다가 쭉 올라왔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캔들을 보면은 상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서 누군가 이렇게 샀죠. 밑에서 뭐 가격이 싸니까 샀을 수도 있고, 뭐 주식이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쭉 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여기를 보면 비석형 캔들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비석형 캔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잠자리형 캔들하고는 정반대로 되어 있죠. 윗꼬리가 이렇게 길죠. 윗꼬리가 이렇게 길다는 뜻은 위에서 누군가가 팔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위에서 강력하게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긴 윗꼬리를 이렇게 만든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점에서 이런 비석형 캔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락 중에서도 이런 비석형 캔들이 나오면 뭐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없이 윗꼬리가 길다는 뜻은 위에서 팔겠다는 매도 압력이 강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 꼬리가 긴 경우에는 밑에서 누군가가 사겠다는 그런 매수세가 강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래 꼬리가 이렇게 긴 캔들은 위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윗꼬리가 이렇게 긴 캔들은 그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비석형 캔들이 나왔죠. 그리고 하락을 했고요. 비석형 캔들이 나오면 하락, 비석형 캔들이 나오고 다음날 이렇게 긴 장대 음봉이 이렇게 출현한 경우에는 하락의 압력이 아주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니까 여기에 비석형 캔들이 보입니다. 비석형 캔들이 나오고 그 다음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비석형 캔들이 나왔다고 해서 꼭 주가가 하락하는 건 아니지만 위에서 누군가가 많이 팔았다, 뭐 매도 압력이 강하다, 뭐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캔들이라고도 또 볼 수 있는 인기 있는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캔들의 이름은 해머형 캔들이라고 부르는데요. 망치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망치 모습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게 손잡이고 아침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아침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했고 쭉 장중에 내려왔다가 다시 저가를 찍고 다시 올라와서 아침 시가보다 높이서 끝났습니다. 아침 시가와 종가만 몸통으로 그린다고 그랬죠. 시가보다 종가가 높으면 양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빨간 봉이 되는 것입니다. 봉 모습을 그리면 이런 봉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빨간 망치형 캔들은 이 아래쪽에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캔들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거의 뭐 상승 추세로 또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런 망치형 캔들이 나오면은 아주 좋은 신호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음봉이더라도 바닥권에서 나온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꼬리가 길다는 뜻은 누군가가 이 밑에서 강하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주가가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했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망치형 캔들이 바닥에서 나오면 상승의 전환이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캔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락하다가 이런 망치형 캔들이 밑에서 나왔다면 이 앞으로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망치형 캔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망치형 캔들이 하락하다가 망치형 캔들이 나오고 다음 봉이 양봉으로 되면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망치형 캔들이 바닥에서 나오는 것은 아주 좋은 징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도 망치형 캔들이 나왔죠. 약간 윗꼬리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도 망치형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락하다가 망치형 캔들이 나오니까 다음날 이렇게 주가가 바닥을 치고 상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바닥에서 이런 망치형 캔들이 나오면 상승 신호다, 상승 신호다, 상승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망치형 캔들만 찾아서 매수를 하더라도 어떤 괜찮은 수익을 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망치형 캔들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영망치형 캔들을 보면은 그 다음날 주가가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영망치형 캔들이 나오면 주가가 빠지는 경향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망치형 캔들이 고점에서 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매도의 압력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영망치형 캔들이 고점에서 꼭 나왔다고 해서 뭐 100% 하락한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매도의 압력이 강하다. 윗꼬리가 길다는 뜻은 매도의 압력이 강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윗꼬리가 긴 캔들은 그렇게 좋은 캔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래 꼬리가 이렇게 이 캔들처럼 아래 꼬리가 이렇게 긴 캔들이 좋은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망치형 캔들은 아침 시가가 여기서 출발을 해서 쭉 올라갔다가 누군가 여기서 팔았겠죠. 팔았으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겠죠. 쭉 떨어져서 시가보다 약간 높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시가와 종가는 몸통으로 그려준다고 그랬죠. 시가보다 종가가 높으니까 양봉, 빨간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장중 고점이 되겠죠. 그리고 아침 시가가 여기서 출발해서 쭉 주가가 올라가다가 고점을 치고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시가보다 더 빠져서 주가가 끝났습니다. 시가는 여기인데 더 밑에서 끝났죠. 시가보다 종가가 밑에서 끝난 경우에는 음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파란봉이 되는 것입니다. 시가보다 종가가 낮고요. 시가와 종가는 몸통으로 그려주기 때문에 이런 캔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가는 꼬리로 이렇게 항상 표시를 해줍니다. 저가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꼬리가 없는 큰 양봉, 큰 양봉을 대양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윗꼬리가 있는 양봉이 있고요. 또 아랫꼬리가 있는 양봉이 있습니다. 윗꼬리가 길면 안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윗꼬리는 매도의 압력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꼬리가 길면 길수록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해석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꼬리가 길다는 뜻은 밑에서 저가에 누군가가 사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생긴
그런 캔들이기 때문에 아래 꼬리가 이렇게 붙은 캔들은 좋은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윗꼬리와 아래 꼬리가 있는 캔들은 밑으로 빠지면 사겠다는 사람, 또 오르면 팔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런 캔들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런 양봉의 캔들은 아침 시가가 여기고 고가가 여기죠. 아침부터 이렇게 오른 경우는 양봉, 아침보다 빠진 경우는 음봉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큰 음봉을 대음봉이라고 합니다. 이 음봉이 고점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천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으며 가장 안 좋은 캔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팔았기 때문에 이런 큰 음봉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음봉이 나오는 것은 전문가든 개미든 어느 누구든 가장 싫어하는 그런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린 음봉은 그나마 하락하니까 밑에서 사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런 아래 꼬리가 달린 경우입니다. 이 캔들은 위로 올라오면 팔겠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캔들이죠. 이 캔들은 위로 올라오면 팔겠다는 사람, 아래로 내려가면 사겠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캔들의 모양이 나옵니다. 하여간 음봉 캔들은 아침 시가보다 떨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가히 좋은 캔들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미든 전문가든 전부 양봉의 캔들을 선호합니다. 카페에 한번 들르셔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이런 양봉의 캔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봉은 하락을 의미하고 양봉은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양봉의 캔들이 나올 때 주가는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캔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